네,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새 지도부 뽑는 민주당 전당대회 열립니다. 이를 앞두고 제2의 방탄 비판을 받았던 전당원 투표 우선 조항 신설 그리고 당원 80조 개정 예상과 달리 어제 당 중앙위원회 투표에서 부결됐죠. 민주당이 지금 시끄럽습니다. 네, 지금 여야 간에는 또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불거졌던 배우자 리스크 공방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민주당 서영교 의원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네. 뭐 시청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최고위원 투표에 이번에 네. 출마하셨고, 네. 지금 뭐 성적이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니, 더 좋아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어떻든 5명 안에는 들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예측 정도이고요. 예. 오늘 지금 투표 중입니다. 서울과 경기도. 예. 그래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아서 투표하는 중인데요. 서울과 경기도에 권리당원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또 대의원 투표는 마지막에 남아 있어서요. 예.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수도권 투표 마음이 예. 향배를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원으로 누적 투표율은 3위신 3위고요. 거고 예. 다 합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론조사가 중간에 한 번 있었는데요. 예. 그것과 합치면 4위입니다. 예. 힘을 모아주셔야 돼요. 네. 네. 5위 안에는 하여간 들면 이제 최고위원이 되시는 거고요. 네. 네. 워낙 많은 분들 요새 만나시다 보니까 이제 목이 좀 쉬셨는데 물을 자주 드시면서 네. 목 건강 중요합니다. 네, 선거 끝나도 또 그렇습니다. 모음 계속 쓰셔야 되니까요. 네, 네. 지금 그 대표 그 결과도 굉장히 관심인데요. 네. 이게 뭐 그냥 확실히 정해진 겁니까? 이재명 후보로? 이재명 후보가 지금 나온 결과도 아주 높고요. 네, 네. 수도권 민심이 더 또 이재명 후보에게 꽤 많이 갈 거다라고 하는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투표가 남아 있거든요. 예. 경기도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를 하면서도 그렇고 닦아왔던 기반이고 경기도지사 일을 잘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서울 민심은 또 방향을 또 중심을 잘 잡아줍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 되는 건 확실하고 예. 좀 더 많은 민심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이번 주 일요일에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정말 막판인데요. 또 저희가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도록 네. 하겠고요. 서영교에게도 힘을 좀 주십시오. 예. 서영교가 이제 3선인데요. 예. 소통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누구랑 누구를 소통하는 거죠? 이재명 당대표와 또 우리 국회의원들과 원외위원장 그리고 또 이재명 당대표와 우리 당원들 그리고 지도부와 당원들 그리고 또 국민과 소통하는 역할 중에는 그래도 국회 경력이 좀 있고 네. 지역구에 좀 탄탄한 기반을 가지고 있고 예. 그동안 국회행정안전위원장도 하고 또 청와대 제가 춘추관장도 했습니다. 아하. 그리고 또 이재명 당대표 대통령 후보 시절 총괄상황실장도 해서 예. 네, 네. 좀 소통하는 능력은 서영교가 충분하니까 예. 서영교가 소통하는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다. 예. 이렇게 하고 표를 주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언론에서 친명계로 분류를 하던데 네. 과거에는 친문계로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그럼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재명 새로 친명이 되셨으니까 이재명 이제 대표하고 네. 구친문 이렇게 소통을 시키시겠다 그런 뜻인 건가요? 제가 지금 그렇게 알아들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계셨으니까 당연히 친문이고요. 네, 네. 저는 두루 관계가 아주 좋습니다. 네. 두루 관계가 좋은 상태에서 예.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총괄상황실장을 하면서 전체 선거를 이끌어 나가는 과정들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그 우리 국회의원들도 있고 사회 각계각층이 다 있습니다. 그 관계를 전부 다 소통해내는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예. 그것은 좀 중진이 안정감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알겠습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친문이자 친명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럼요. 예. 예. 만약에 최고위원 되신다면 또 네. 가교 역할을 좀 잘 하실지 저희가 제 좀 이름이 지켜보도록- 서영교라서요. 예. 견우와 직녀 사이에 오작교가 있으면 예. 당원 여러분과 지도부 사이에는 서영교가 있다. 예. 그래서 다리가 되도록 예. 하겠습니다. 오늘 홍보 제대로 하고 하시는 것 네. 같습니다. 예. 민주당 현안 얘기를 좀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원 개정이요. 네. 아무도 예상을 못했던 건가요? 부결을 어떻게 보십니까? 중앙위원들이 투표를 하는 건데요. 예. 사실은 많이 소통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내용이 이거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으로 지금 투표가 이루어집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많이 소통했어야 되는데 저도 사실은 선거 뛰어다니다가 아니 투표를 해야 된다고? 아 그래? 이러면서 급하게 투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잊어버린 경우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홍보 부족입니까? 투표율 참여가 부족했습니다. 참여요? 예, 그래서 이제 반대가 많아서가 아니라 예. 과반이 투표를 했어야 되는데 과반이 투표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부결된 상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 의원님 이제 찬성표를 누르신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지금 그 논란인 게 두 개인데 첫 번째는 원래는 최고의사결정기구가 전국 대의원 대회였는데 권리당원 투표로 바꾼다고 하니까 권리당원이라는 게 이른바 그 개딸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입당해서 이재명 대표 아마도 대표가 되실 이재명 의원의 입김이 더 강화되는 것 사당화되는 것 아니냐. 첫 번째 거고 이제 두 번째는 많이 아시는 당원 80조. 기소되더라도 계속 직무할 수 있게 하는 둘 다 방탄용 아니냐라는 그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한 가지는 개딸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또 권리당원인 사람도 많지 않고요. 그 개딸들이 누구냐면 광우병 때나 아니면 박근혜 탄핵 때 촛불을 들었던 청소녀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좋은 정치, 윤석열 대통령 되고 나니까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그래서 좋은 정치 하자고 오는 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열린민주당하고 통합할 때도 전당원 투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주요한 사안이 있을 때는 전당원 투표를 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같은 경우에도 중요한 현안이다라고 했을 때 전당원 투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전당원 투표를 항상 해왔습니다. 그래서 전당대회보다 우위다 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런 거고 예. 주요한 사건이 있을 때는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그것을 결정하는데 힘을 모아 나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특별히 이게 뭐 방탄용이나 아니면 누구를 위한 힘을 실키다 이러기보다는 중요한 사안에는 전당원들이 의견을 모아서 전당원들이 모아 나가자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예. 것 같고요. 당원 80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기소당해 봤던 사람입니다. 네, 네. 제가 여러 가지 뭐 비리처럼 얽혀서 또한 그 수사도 받아봤고요. 그런 모든 것은 무혐의 돼서 괜찮았지만 나중에 안 되니까 이제 그 선거법으로 기소까지 했습니다. 제가 검찰의 정치적 수사, 검찰이 사실 사실도 자꾸 흘리고 이러면서 당해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하면서 제가 이제 당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만두기도 하고 이랬지만 제가 당해본 사람으로 또 윤석열 정부가 이제 검찰을 장악했고 이제 경찰국을 설치해가면서 경찰까지 장악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충분히 그들은 정치적 수사를 하고 정치적 기소가 가능한 겁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엔 20명 넘는 사람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라서요. 예. 이건 누구 개인을 위한 방탄이 아니라 정치적 수사, 정치적 기소에는 우리 스스로 올가미를 씌우지 말자라고 예. 하는 건데요. 이걸 우리는 얘기 못한 겁니다. 국회의원은. 저는 제가 당했지만 제가 얘기 못했고요. 그런데 이게 당원들이 이제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이거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청원을 한 겁니다. 5만 명이 넘는 청원을 하고 답변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었고 이런 내용을 조금 절충해서 그러면 윤리심판원이 아니라 당무위원회의에서 보자라고 하는 거고요. 예. 어디도 그 정치적 수사에 의해서 기소됐다고 해서 당직을 그만두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당해본 사람이다. 투표율이 낮아서 이제 부결된 네. 측면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네, 네. 또 일각에서는 이렇게 부결된 것이 상당히 좀 이례적인 거잖아요. 네네. 이재명 당이 되는 것에 대한 견제 심리가 분명히 당내에서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분석하는 시각도 많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부결되었으니 왜 부결되었는지는 스스로 돌아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첫 번째, 홍보가 부족했다. 내용도 서로 소통되지 못했다. 이 측면을 충분히 인정해야 되고요.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지 그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과 이 내용을 소통하고 서로 오해를 풀어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네. 물 한 잔 드십시오. 네. 예. 목소리가 소중하니까요. 예. 그런데 어쨌건 그래도 이제 공당에서 네. 중앙위원회에서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한 건데 부결하기로 네. 된 것인데 그걸 다시 재상정한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일사부재이라는 것을 이제 그 교과서에서 배웠었던 거 아닙니까? 이게 왜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충분히 논의해서 이것을 다시 재상정할 것이냐 아니면 재상정하지 않을 것이냐 이것도 논의할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조건 재상정한다가 아니라 충분히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왜 그런지를 이야기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특별히 뭐 견제 심리 때문에 사당화를 막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요. 전당대회 전에 재상정할 가능성도 지금 있는 거예요? 며칠밖에 안 남았어요. 아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 내용은 충분히 소통하고 논의해 나가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뭐 여야 간의 이제 이슈도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보면 네. 김건희 특검법이요. 네.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공방이 상당히 뜨거운데 네. 또 발의한 명단 중에 발의한 이름을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올리셨잖아요. 네. 어떤 취지로 올리신 건가요? 우선 주가 조작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계자들은 다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허위 학력, 허위 경력 이와 관련해서도 또 과거에 뭐 이렇게 들춰내는 건 그렇지만 신정아 씨 사례 같은 경우에는 구속되어서 감옥 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있었던 사안인데 지금 요것 관련해서는 제대로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고요. 그리고 또 서면 수사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아주 늦게 제출을 하고요. 이거는 저는 공정하지 못한 그 법적 잣대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주가 조작이 있으면 철저히 수사해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자들은 다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구속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럼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었잖아요. 이거는 저는 충분히 영향력을 미쳤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경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또 김건희 여사 스스로 저 문제 없어요라고 이야기한다면 특검 먼저 합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걸 특검을 발의해서 공정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하자라고 하는 거고 그 특검은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 여러 번 했잖아요. 특검 검사 당사자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검이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특검을 받겠다고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국회 의석 구성을 보면 민주당이 다수 의석 차지하고 있으니까 예, 물 한 잔 드십시오. 네, 예, 괜찮습니까? 네, 네. 예, 저도 한 잔 마시겠습니다. 특검법 뭐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민주당이 다 당론으로 밀면. 근데 당 일각에서는 정권 초반에 좀 너무 나간 것 아니냐, 특검법안이. 어제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 당론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공감대가 있는 겁니까, 당에서? 우선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제기했고요. 네. 많은 국민의 여론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특검을 하자는데 반대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말씀처럼 지금이 무르익은 시기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데 박홍근 원내대표 그리고 또 우상호 비대위원장 등 지도부와 상의를 또 해 나가야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 부분은 같이 상의해 나가면서 그리고 또 진성준 원내수석과도 이 부분을 제가 오늘도 상의하고 또 박홍근 원내대표하고도 제가 상의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서로 소통해 가면서 필요성들은 인정이 되고 있으니 이 부분을 당에서도 논의해 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우선은 지금은 국정조사, 김건희 그 여사 또는 그 측근들의 사적 채용이라든지 대통령실 사적 채용 그리고 또 대통령 집무실 리모델링 이권 개입 정말 특이한 대통령 주변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국정조사를 저희가 요청하고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내는 지금은 국정조사에 좀 집중하고요. 예. 그리고 특검법은 이제 발의했으니 이 상황을 차곡차곡 이것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그냥 밀어붙이는 것만이 아니라 예. 충분히 여당도 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수사가 미진하다고 생각하면 여당도 과거의 특검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예. 저는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만들어 나가서 특검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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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이제 입장에서도 제가 좀 반박 질문을 드리면 네. 원내대변인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한 건데 네. 그 결과가 이제 일로 넘어온 건데 그럼 그때 당시 수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냐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거든요. 문재인 정부 검사 시절의 검찰총장이 예. 윤석열
검찰총장이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남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동훈 현재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으로 있을 때 김건희 여사와 카톡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카톡을 아주 많이 주고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게 제대로 된 수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대통령이 수사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사에 개입했던 게 아니죠. 그때 검찰총장은 윤석열, 김건희 여사의 남편이었죠. 그리고 한동훈, 그리고 수없이 많은 검사들이 그 사적인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당연히 제대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관계자들이 다 구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좌를 빌려줬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수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은 모든 국민이 특검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대통령의 대외 일정, 지방 방문 일정이 김건희 여사 팬클럽을 통해서 알려진 이 문제 네. 지금 논란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제가 노무현 대통령님 모시고 청와대 춘추관장이었습니다. 저는 춘추관장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청와대에 계신 기자들이 있습니다. 기자분들도 가까이 못 갑니다. 왜냐하면 경호가 기본 원칙이고요. 거기에 보도가 다음입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풀단을 형성해서 대통령이 일정하는 곳에 가서 풀단이 취재하고 그것을 공유하는 형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만큼 대통령의 경호는 국가 안위와도 관련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의 일정이 어떻게 김건희 팬카페를 통해서 나가고 그것이 페북 등을 통해서 나가고 수천 명들이 알 수 있게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 그렇게 공유되는지 이것은 아주 제가 보기엔 국기문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누가 그런 일을 벌였는지 저는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김건희 팬카페 사람들이 대통령실 안에 비서실 안에 들어있는 거 아니냐. 저는 이중 멤버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하는데요. 공직자들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거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이 움직이는 곳에 또 어떤 무슨 위험한 상황이 생길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대통령실도 이 부분에 대해 사과하고 또 재발 방지를 약속했기 때문에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조사해야죠. 봐야 될것 철저히. 같고요. 그 예. 꼬리 자르기로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예. 생각하고요. 예. 앞서 김건희 이제 특검법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한동훈 장관 탄핵 얘기를 김용민 의원이 꺼내 들어서 네. 이거는 김용민 의원 개인의 생각인지 아니면 당내에서 이런 목소리들이 모이고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법, 위헌한 행위를 할 경우에 예. 국무위원은 국회에서 탄핵 대상이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위원은 위법하거나 위헌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안에 인사검증단을 만들었습니다. 법무부는 인사를 검증할 수 있는 내용이 정부조직법에 없습니다. 정부조직법 안에 인사라고 하는 부분이 검증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을 바꿔서 인사검증단을 만든 것은 위법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만들 때는 법에 근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부조직법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도 위법한 행위를 하게 된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국무위원은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동훈 장관이 그런 일을 하지 않게 해야지 되는 거죠.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똑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겁니다. 시행령을 바꿔서 경찰국을 설치한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부터 권은희 의원이 이상민 장관을 탄핵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처럼 한동훈 장관의 내용도 같은 내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국무위원들은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국민을 위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위헌위법한 행동이 있다면 꼭 법으로 바꿔주십시오라고 해서 국회에 와서 법을 바꾼 다음에 그 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을 바꿀 생각이 없는 거죠. 예. 왜? 국회를 무시했기 때문에. 국회를 무시하고 업신여겼기 때문입니다. 그게 국회에서 업무 보고를 하는 와중에 그 자세가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나타나면서 국회의원들을 무시하고 국회의원들에게 발언도 함부로 하게 되고 이런 것이
위법한 행동을 해서 이게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었는데 그것을 참고 있었는데 이게 행위나 여러 가지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저는 차곡차곡 그 과정이 김용민 의원이 발언했지만 쌓이고 있다라고 아직은 뭐 성급하게 추진될 만한 건 아니고 요 앞으로 그럴 내용도 수 아까 있다는 얘기인가요? 특검법처럼 예. 계속 소통하면서 이야기해 나가야지 되는 부분인 겁니다. 네. 자, 인사검증단과 경찰국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여당의 해석과 입장은 다르죠. 이제 그 문제는 저희가 반론한 것보다는 다음에 이제 여당 의원 나오면 그 입을 통해서 저희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당도 그렇고 정부조직법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꼼수로 해서는 안 된다. 네, 정통으로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여권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민주당 지지율이 그다지 높아지고 있지 않은, 그래서 국민이 어떤 민주당 원하는가, 이제 새 지도부가 뽑힐 텐데 네. 이런 민주당이 돼야 되겠다 하는 뭐 지향하시는 것이 있다면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많은 국민들이 이야기하십니다. 윤석열 정부 저렇게 할진 몰랐어. 윤석열 대통령 되고 잠도 오지 않고 TV도 꺼버리고 싶어.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힘들어. 경제도 힘들고 심적으로 힘들어. 이럴 때 더불어민주당이 좀 더 야무졌으면 좋겠어. 야무지게 일을 하고 똑똑하게 일을 했으면 좋겠어. 지혜롭게 일을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런 지도부가 구성이 됐으면 좋겠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출마하게 됐고 제가 야물게 그리고 또 강한 민주당을 만들고자 합니다. 약하게 휘둘리는 민주당이 아니라 강하게 치밀하게 똑똑하게 야무진 민주당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국민이 이 어려울 때 수재가 났는데 대통령이 동작구 갔다 오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거기 다녀왔거든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난립니다. 다녀왔. 그런데 거기서 왜냐하면 그 피해액을 상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는 너무나 놀랐고요. 그래서 무능한 현 정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으로 모든 걸 하려고 하는 오만한 정부에다가 일은 제대로 못하는 무능한, 그러면 국민이 힘들지요. 그러면서 정치 보복에는 매달려 있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좀 더 무능이 아니라 유능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제 국회의원 300명 중에 법안 통과가 1등입니다.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유능한 민주당 만들어가면서 국민들이 어려울 때 경제를 챙기는, 예산을 챙기는 그런 더불어민주당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하신 서영교 의원님이 오늘 그 선거운동을 많이 이 자리에서 하셨기 때문에 예. 네. 3위 경쟁자들 장경태 후보 있고요, 박찬대 후보 있습니다. 자, 이분들 제가 이름이라도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저희들 올라가고요. 네. 경쟁자는 그분들이 제 경쟁자가 아니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소통과 가교 역할 강조해 주신 서영교 의원과 네.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